자, 리딩 네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은 Part 6죠. 자, Part 6도 Part 5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구조문법 어휘의 세 가지의 영역을 다루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다른 점 두 가지는 첫 번째로 빈칸 추론, 수능에서 여러분들 만나보셨던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 어떤 문장이 들어가면 좋겠느냐, 문맥상 적절한 문장을 선택지 중에 고르세요 라고 하는 유형이 하나 있는 것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휘나 어법 유형에 있어서 빈칸이 뚫려져 있는 해당 문장만 가지고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 중에도 그게 하나 있는데요.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주어로 나와 있고, 자, 뒤쪽에 A가 아플 수도 있고요, 바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단일 문장만 보면 A가 바쁘다, A가 아프다, 둘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쪽에 어젯밤에 뭐 추운 데서 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되면 자, 뒤쪽 문장에 바쁘다가 아프다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어법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해당 문장만 가지고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점과, 자, 그다음에 빈칸 추론의 새로운 유형이 있다는 점을 빼고는 5하고 다를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매달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생들은 주로 이제 Part 6의 그냥 길이에 압도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Part 6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4개의 지문이고요. 전반부에서 2개, 그리고 후반부에서 2개 다루도록 합니다. 시작할까요? 자, 131번부터 134번까지 첫 번째 지문은 이메일 되겠습니다. 제시문 절대로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넘어갑시다 하고 빈칸의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줄거리를 알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풀이, 특히 빈칸 추론의 문제풀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 지문의 모든 부분들을 다 샅샅이 읽고 그것을 정보화시켜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홈메일이라고 하는 이메일을 쓰시는 분께 보내는 거고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Books and Books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이 보내는 건데요. 제목이 재밌네요.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서점에서 자, 누구에게? 바로 고객에게 바로 6월 11일 날로 날짜가 되어져 있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편지를 이제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요. 자, 내용을 보니까 구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책이에요, 책.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모리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쓰여진 저 책을 구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책이 아직 안 나온 책이에요. 소설은 발간이 언제 되나요? 7월 15일 날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설이 나오기 전에 자, 지금 11일 날로 날짜가 돼 있으니까 훨씬 이후에 나오는 소설을 선구매를 해 놓으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을 16일 날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특이한 케이스네요. 이미 나와 있는 책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발간될 책을 선구매하는 것이다. On the day the book comes out. 책이 나오는 그날의 말이죠. Full price of the book. 자, 책값 전체죠. 전체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책값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선택지는 모두 다 동사인가요? 아니요. 자, 그럼 빈칸엔 동사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부터 주절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charging을 지우시고 나면 나머지가 다 동사인데요. 숫자부터 여러분들 따져보셔야죠. 자, 주어가 누군가요? 자, price입니다. 따라서 was가 왔거나 과거형이 왔거나 will이 온 거는 타당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갑시다. 태로 갑시다. charge가 기본적으로 청구하다의 뜻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주어가 가격이 스스로 청구할 수 있겠어요? 청구되는 거죠. 따라서 능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 A번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이제 태로 넘어가서 자, 수동태, 능동태까지 우리가 좀 따져봤는데 그것도 답이 안 나오니까 뭐예요? 시제죠. 결국은 동사의 어법 문제는 수와 태와 시제를 차례로 점검하면 된다. 수도 맞고 태도 맞았는데 뭐가 차이예요? 그러면 미래냐 아니면 과거냐의 차이잖아요. 근데 책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죠. 자, 그래서 청구가 될 것이다. 책값이 청구되는데 어디로? 당신의 신용카드로 청구가 될 것이다. 이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원래 여러분들
단일 문장만 놓고 보면 정답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앞쪽의 내용을 보고 뭘 알았어요? 아직 안 나온 책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시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우리가 앞쪽 문장을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이거는 지금 이 문제에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니라 실제로 Part 6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자, 두 번째로 가니까 ABCD는 뭐예요? 타명사일 수 있죠. 물론 reply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question도 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something, 뭐뭐를 의문시하다고요. reply는 보통 to A라고 해서 누구누구에게 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grading은 인사고요. reminder는 뭐예요? reminder는 저거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reminder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상기시키는 뭔가 중요한 내용을 상기시키는 메모.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조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는 뭔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독촉장이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해석은 굉장히 좀 다양한데 뭔가 까먹은 걸 갖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자, 그런 내용이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내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들어가 보는데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명사 자리고 따라서 동사로서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나면 어휘 문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이네요. 우리는 또한 원합니다. 자, 당신에게 요거를 주기를 원하는데요. 앞쪽의 내용은 지금 책의 구매와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자, 구매된 책은 7월 15일 날 발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청구를 할 건데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사항은 당신에게 요걸 주고 싶은데 자, 요거의 내용이 뒤에 나와 있어요. 당신의 멤버십입니다. 자, Books and Books. 이거는 온라인 서점이죠. 우리 서점의 멤버십이 어떻게 된다? is going to expire. 자, 그러니까 만료가 되는 것이죠. 7월 31일 날 당신 멤버십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 뒤에 거는 동격절이니까 요 내용. 그러니까 7월 31일 날 멤버십이 완료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인사예요? 답장이에요? 질문이에요? 아니죠. 자, 그 안내를, 그 메모를 당신에게 해주고 싶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reminder가 되겠습니다. 자, reminder는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하지 않는 그런 해석이긴 하지만 토익에서는 꽤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빈칸 추론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데요. 앞쪽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도 보셨어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책 구매와 관련된 공지를 하고 두 번째는 멤버십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따라서 그러면 앞쪽에는 뭐가 나와야겠어요? 원인이 나와야 될 텐데요. 자, 뒤쪽 내용은 뭐예요? 만약에 당신이 continue your membership. 멤버십을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자, 알려주세요. 당장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글감은 뭐예요? 멤버십입니다, 지금. 멤버십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왜 알려줘야 될까요? 그 원인이 앞쪽에 제시되어 있어야겠죠? 자, A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We no longer automatically renew memberships. 예전에는 자동으로 멤버십을 연장을 갖다 시켜줬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멤버십 연장을 원하시면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A번 어때요? 괜찮죠. 자, 그래서 A번은 일단 잠정적으로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골라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Leave a book review once you finish reading 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책 읽는 것을 일단 끝내시면 자, 책에 대한 그런 리뷰가 되겠죠. 독후감을 갖다가 남겨두세요. 지금 멤버십 얘기를 지금 앞뒤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Thank you for sending the payments. 페이먼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안 보냈죠. 페이먼트에 대한 얘기가 물론 뒤쪽에 나오긴 나옵니다만 자,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Current members, 현재 멤버들에게 기회를. 어떤 기회예요?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Sign on form. 또 다른 1년 동안 등록을 하는 거죠. At the discounted rates가 되겠어요. rate는 여기서 가격의 뜻이고요. 30불의 할인된 가격에 사인할 찬스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직 안 냈습니다. 따라서 C번도 적절치 않습니다. 리뉴얼을 위해서 페이먼트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뒤로 가시면 자, 이번에 이런 세일이 이번에 이 할인 판매가 자, 기회가 될 겁니다. 당신이 miss out on. 자, miss out on이라고 하는 표현은 수거예요. 뭐뭐를 놓치다. 자, on이 출제됩니다. on에 밑줄 주고 알맞은 전치사를 찾으세요. 저건 수거 표현이니까 달달달, 달달달, 달달달달, 달달달 외워두셔야 돼요. 뭐뭐를 놓치다. 당신이 놓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할인 판매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서 C번도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133번의 정답은 A번으로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전부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고 since만 전치사, 접속사, 부사 동일형이고요. 자, until은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입니다. 그런데 뒤를 보니까 June 30th 라고 하는 자, 명사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 자리는 전치사 자리고 앞쪽 문장은 완전합니다. 자, valid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유효한 이런 뜻입니다. 이 거래 제한이 그러니까 거래 제한은 여기서 뭐였어요? 그러니까 membership과 관련된 제한이죠. 자, 그 거래 제공이 오로지 유효할 텐데 자, on 올 수 있죠. 이게 지금 앞문장이 없으면 6월 30일 그 하루만 유효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with는 안 되겠죠. since는 6월 30일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뭐뭐 해왔다의 느낌이기 때문에 시제가 또 맞지 않아요.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지금 A번과 C번이 둘 다 요 문장만 보면 말이 되지만 앞쪽의 내용들을 보세요. 지금 전체를 종합하면 하루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요때까지만 가능하고 6월 30일 이후에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자, on이 아니라 적절한 전치사는 until로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는 게 옳아요. 공감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지문은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지문으로 가시면 또 이메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메일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보니까 please be informed. 자, 이것도 잘 나오죠. inform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를 통지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통지를 받아두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직역입니다. 번역은요. that 이하의 내용을 알아두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뭘 알아두란 얘기죠? 우리가 instituting 이렇게 돼 있어요. institute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쓰면 기관, 협회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동사로 쓰면 뭐예요? 이거는 제도 따위를 도입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뭘 우리가 도입하는 거예요? Some new regulations. 새로운 규정을 우리가 도입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두세요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뭐라고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를 통지하다. 그러니까 뭐뭐뭐를 통지 받아두세요 라고 하면 알아두세요로 영어로 많이 쓰는 거예요. Be informed 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외워두시면 inform이라고 하는 낱말을 외우는 것보다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메일의 내용이 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새로운 규정을 갖다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3월 1일 날 시작해가지고 모든 직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고 뜻이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죠? 또 동사의 어법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숫자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All employees가 주어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선택지 중에 단수 동사가 있나요? 있습니다. is requiring 제거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 will be required냐, have been required냐, were required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는 넘어가고 자, 태 어때요? 다 수동태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시제 문제라 이거죠. 그러면 이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요 단일 문장만 여러분들 봐서는 몰라요. 3월 1일이 이미 지나간 과거인지 아니면 3월 1일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앞문장을 토대로 해봤을 때 뭐예요? 자, 앞으로 바뀔 규정을 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모든 직원들인데 출장 가는 모든 직원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자, 대문 여기서 무엇입니까? regulations가 되겠고요. 새로운 규정들을 갖다가 따르도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가 적절한 것이죠. 현재 완료의 수동태라든가 수동태의 과거형은 적절치 않겠습니다. 공감하시죠? 두 번째, 그래서 새로운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지금 소개했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자, 명사 어휘 문제예요. results는 결과, concerns는 염려, 걱정, 관심 이런 뜻이고, events라고 하는 거는 뭐 행사고요. 그다음 procedures는 자, 절차나 과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가는 이 주어는 뭐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뭐 하기 위한 거죠? guarantee 하기 위한 겁니다. 보장하는 것인데 뭘 보장하는 거예요? 돈이 낭비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자, 오는 해석 안 되면 about를 하시라 그랬어요. 승인되지 않은 물건의 구매가 되겠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그런 구매에 대해서 돈이 낭비되는 것을 갖다가 낭비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이 규정입니다. 규정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한 선택지는 뭐예요? 자, 앞으로의 규정을 이걸로 바꿨었어요. procedures로. 뒤쪽에 그 내용이 쭉 나오겠죠. 그죠? 모든 직원들은 must get approval. 승인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뭐 하기 전에? 자, 비행기 티켓을 갖다가 받기 전에, 그리고 호텔 룸스를 자, 예약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요거는 절차라고 하는 게 좀 더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D번에다 답을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빈칸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부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additionally는 게다가, 그러나 이거는 접속사니까 안 되고요. namely는 즉 이란 얘기예요. 앞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똑같은 걸 부연 설명할 때 씁니다. 자, 그런데 뒤쪽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expenditure는 경비죠. 100불이나 혹은 그것이 넘어가는 경비는 승인이 반드시 돼야 된다. 자, supervisor에 의해서 자, before being made. 자, 그러니까 그것이 경비의 사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이전에 슈퍼바이저, 직장 상사에 의해서 승인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건 100불 이상이에요. 자, 앞쪽은 비행기 티켓과 호텔 룸을 갖다가 예약할 때의 상황이고 뒤쪽은 100불이 넘어가는 경비에 대한 처리 과정 절차니까 결국은 이거는 추가적으로 뭔가 내용을 준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빈칸 추론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앞쪽의 내용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두 가지의 구체적인 지금 절차 변경된 새로운 new regulations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의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종종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Final prices for them. 자, 이 them이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them의 내용이 이 138번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들의 최종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종종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깐. 뭘까요? 앞쪽에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하하, 주관식으로 별 내용이 생각이 안 나죠. 자, 그래서 선택지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imbursement는 보상이죠. 그죠? 내 돈 미리 쓰고 나중에 회사에서 다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환급 혹은 환불 요 정도의 여러분들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환불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환불이 주어질 것이다. 환급이 주어질 것이다. 그럼 이 댐은 뭔가요? 요즘 생뚱맞죠, 그렇죠? 그 다음 보니까 This also includes money spent on rental ca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괜찮은 선택지 같았어요. 자, 여기 지금 비행기 티켓 예약과 호텔 예약 시에 승인 받아라. 두 번째, 100불 넘는 거 추가적으로 승인 받아라.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자, 이것은 뭘 포함합니까? 자동차 렌탈과 관련해서 쓰여진 돈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니까 자동차 렌탈할 때도 보고해라. 돼요. 자, 문제는 이 B번의 선택지가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동차 예약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파이널 프라이스를 예상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건 좀 저는 좀 의구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뒤쪽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직장 상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must be made aware. 자, 이거는 지금 수동태인데요. 뭐뭐 하게끔 만들어져야만 된다예요. aware는 알다죠. ahead of time, 미리. 뭘 알아야 돼요? 직원들이 spend money on food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정적 단서죠. 자, 그래서 음식과 관련해서 돈을 갖다가 쓰는 것을 의도하다, 계획하다. 음식과 관련해서 지금 접대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전에 미리는 여러분들이 알게끔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통보는 받아야 되지만 어때요? 최종 가격을 예측하는 건 식사에 대해서 어렵죠. 디저트 하나 뭐 더 먹을 수도 있고, 메뉴를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A 메뉴만 접대받는 사람이 고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했을 땐 렌탈 카즈에 대해서 도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뒷문장과의 연결성이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B번은 오답입니다. 괜찮았는데. 자, 그리고 C번은 직원들은 must begin following these rules at once. 당장 이 규칙을 갖다가 따르도록, 자, 따르기를 시작해야 된다. 앞쪽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날짜가 하나 나와 있었는데요. 이거 3월 1일 날 시작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 문장과의 연결성도 없죠. 그런데 D번은 읽어보니까 쫙 달라붙죠. 왜냐하면 앞쪽에 두 가지의 지금 보고사항이 절차가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예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예외는 바로 뭐다? Dining expenditures. 식사와 관련된 경비는 예외가 된다. 왜? 최종 가격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돈을 쓴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게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보고는 받는데 얼마를 쓸지에 대해서는 자, 또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미리 승인을 받지는 않아도 된다. 다만 식사를 할 예정에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된다. 자, 얼마라고 하는 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뒤쪽은 뭐 이제 해석 안 하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총 4개의 지문 중에서 저희가 이제 2개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2개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집중력 잘 발휘해 주시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나머지 2개 지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개 지문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죠. 자, 보니까 이번에는 information이라고만 그냥 돼 있어요. 저는 제시문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information이라 그러면 뭐 정보의 범위가 너무 넓은 거죠. 그러니까 지문이 무엇이다를 규정하는 게 이 단어가 나오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9월 9일 날 말이에요. forklift, 이거 지게차잖아요. 지게차 운전자들, 동사 어디 있어요? must be at, 이렇게 돼서 어디에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하죠. at the Stinson Corporation. 그러니까 스틴슨 회사의 모든 지게차 운전자들은 peer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항구보다는 부두에 가깝죠. 8번 부두에 와 계셔야 돼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메모에 가까운 자, 그런 인포메이션이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곳에서 자, 그들은 will arrange. 다음에 자, 지금 여기 명사를 여러분들 골라내셔야 되는데 A, B, C, D가 다 명사예요. question, 질문, transfer 뭡니까? transfer라고 하는 거는 동사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동, 전근, 양도, 하여튼 뭐 옮기는 거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requirement는 요구 조건, technique는 기술 되겠습니다. 상품의 뭐뭐뭔데 어디로부터? 바로 이곳으로부터 이곳까지. 자, 이 freighter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면 좋고 몰라도 괜찮아요. 자, freight가 원래 화물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자, 보통 화물선 혹은 화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 있죠. 그래서 그런 회사를 우리가 의미하기도 합니다. 운송업자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
이 화물선으로부터 shore, 해변까지 상품의 뭐뭐뭐를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건을 어떻게 할까요? 자, 물건을 옮기는 것이죠. 물건의 이전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아니, 포클리프트 오퍼레이터들한테 무슨 내용을 전달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확정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A번의 whereas는 접속사, then은 부사, 자, since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 which는 의문 대명사, 형용사, 혹은 관계 대명사, 형용사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올지부터 먼저 품사부터 여러분들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앞쪽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앞쪽도 문장이잖아요. Ship is carrying thousands of tons of imports from Shanghai, China. 샹하이로부터 수톤의, 수천 톤의 그런 어떤 수입품을 갖다가 지금 운반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런 내용이고요. 뒤쪽에도 지금 set sail이라고 하면 출항하다 이런 뜻이죠. 어디로부터? More than 2 weeks ago. 2주 전, 그죠? 네. 2주 전에 어디로부터 출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문장 대 문장이니까 여기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돼요.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from 이하의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지금 2주 이상 전 이런 얘기니까 2주 전에 출항했어요. set라고 하는 단어는 set. 요거 과거형 동사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이제 끝난 거죠. 자, 여기는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 와 있기 때문에 접속사뿐만 아니라 무슨 역할도 해야 돼요? 명사 역할도 겸하는 애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선행사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로부터 출항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명사가 동시에 되려면 관계대명사가 돼야 되니까 나머지는 안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배가 어떻게 되는 거죠? 2주 이상 전에 출항을 하게 되었던 이 도시로부터 수천 톤의 자, 그런 화물, 수입품을 갖다가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아, 배에 대한 지금 설명을 계속하고 있구나. 그다음. 그런데요. 자, 날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9일 날. 그죠? 대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제거가 돼야 되는데 24시간 이내에 즉 10일 날까지는 모두 제거가 다 돼야 돼요. 하역이 돼야 되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선적이 채워져야만 하기 때문에 됐죠? 채워질 수 있도록 그 배에 the following day 11일 날, the following day는 11일 날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배는 어떻게 됩니까? 예정돼 있습니다. 출발하도록. 마이애미를 향해서 출발하도록 September 12th. 이날 채우고 이날 떠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적으로 운전자에게 지금 이것을 forklift operator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지금 요거는 지금 뭐예요? 하역 일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뒷문장의 내용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는데 뒤에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 답을 먼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자, 모든 이 회사에 즉 지금 하역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그 회사의 직원들은 local area에 어쩌고 저쩌고 선택지는 다 동사예요. 자, remain은 비동사와 똑같으니까 있다라고 하는 뜻, 남아있다의 뜻, 그 다음에 뭐뭐이다의 뜻이 둘 다 있죠. apply는 자동사로 쓰이게 되면 자, 적용되다. 자, apply to A, 어디에 적용되다의 뜻과 그 다음 apply for 이렇게 쓰면 어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청하다, 지원하다의 뜻이 되죠. 타동사로 쓰게 되면 당연히 apply A to B라고 해서 A를 B에 적용하다의 뜻만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자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일단 죄송해요. 다 지우면 안 되고 자, 일단 타동사는 안 되겠어요. train은 누구누구를 교육훈련 시키다기 때문에 안 돼요. 물론 명사로 기차라는 뜻도 있지만 park도 자동사로 일부 쓰긴 하지만 자동차를 주차하다기 때문에 안 됩니다. 타동사입니다. 자, 보면 요거 아니면 요게 답인데요. 문맥상 어때요?
어떤 경우에 대비하여? 이게 다 단서예요. 그들이 소집이 될 수 있잖아요. called in. 들어오라고 근데 전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to work overtime.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렇게 불러들일 경우를 대비하여 지역의 장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직원들이 있어야만 되겠다. 이게 지금 요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뒤쪽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자, 이 지역을 벗어나지 말고 지역 안에 있으세요 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뒤에 나와 있고, 앞쪽의 내용은 지금 어때요? 자, 배 지금 운항 일정에 대해서 지금 통지를 함으로써 24시간 내에 꼭 비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럼 중간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택지를 읽으셔야 되는데 아이템들이 제거가 될 건데요. 그 배로부터 8번 부두에서 within a week, 일주일 이내에 제거가 될 것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제거된다는 자 지금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그럼 앞쪽이 원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12일 날 마이애미로 지금 떠나도록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자,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완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super great죠. 그죠? C번입니다. 이것은 the first voyage. 자, 첫 번째 항해가 될 것입니다. 자, Mary Stephens make. Mary Stephens가 지금 우리가 하역을 하게 되는 그런 배잖아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배로부터 이 배가 그러니까 이 배가 하게 되는 첫 번째 항해가 될 것입니까? 이건 지문의 내용과 전혀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거죠. D번입니다. 흥미있는 개인들은 지원을 해도 좋습니다. 자, 바로 스틴슨이라고. 지금 하역하는 그런 회사죠. 하역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런 잡에다가 지원을 해도 좋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지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고르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이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은 뒷문장과의 연결성은 사실은 없어요. 뒷문장은 새로운 내용을 지금 정보를 하나 주는 겁니다. 지역 이탈하지 마시고 지역에 남아 있으세요. 이 정도의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142번까지도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마지막 한 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newspaper notice입니다. 신문의 공지사항인데요. 가만히 있어봐. 신문사에서 독자들에게 뭘 공지했을까요? 자, 첫 번째 선택지는 all부터 minor까지 다 형용사로 되어져 있고요.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몇몇 페이지가 되겠어요? 스포츠 섹션에. 자, 스포츠 섹션에 몇몇 페이지가 없어졌습니다. 행방불명이었어요. 어디서? 오늘 신문의 editions. 몇몇 편집판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모든 editions에서 없어졌으면 A가 답이고 일부의 editions에서만 없어졌으면 C가 답이고 과거의 editions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자 지금 이게 오늘 신문이라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는 사소한 혹은 소수의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문맥상 맞지 않아요. 그럼 A번이냐 C번이냐? 이게 바로 persect입니다. 자, 그래서 뒤로 가보니까 이 일이 발생됐는데요. 뭐 때문에 발생됐어요? 실수. 어떤 실수인데요? 자, 바로 누구에 의해서 행하여진 직원에 의해서. 아, 어디의 직원입니까? Printing Facility. 아, 그래서 인쇄시설과 설비 직원의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전체 에디션스에 다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면 일부의 에디션스에 문제가 있었느냐 이거 결정 못하겠어요. 더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뭐뭐뭐에 대해서 이 실수에 대해서 뭐 이 정도겠죠. 근데 이 실수는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희망하기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수고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 있지 않는 거죠. 언제? issues. 그죠? 자, printed in the afternoon. 오후에 인쇄된 그런 이슈에서는 이런 실수가 나타나 있지 않고 우리가 수정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모든 에디션즈에 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일부의 에디션즈에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문장이었어요. 자, 그럼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실수, 기사, 사진, 광고.
뭐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진, 이 기사, 이 광고? 아니요. 이 실수요. 자, 그러므로 144번도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시면, 자, 우리가 다시 인쇄를 할 거고요. 뭐를요? 자, 없어진 아티클을 내일 아침 신문에 다시 자, 인쇄를 할 거고요. 뭐와 함께? 바로 사과문과 함께 다시 인쇄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과문은 어떤 겁니까? apology는 나타날 거고요. 어디에? 프론트 페이지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트 페이지에 나타나게 될 사과와 함께 자, 내일 신문 안에 자, 지금 없어진 그런 기사를 갖다가 우리가 재인쇄를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좀 해법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데디아를 좀 알아두세요. advise는 여러분들 조언하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advise가 somebody of something 혹은 대절로 가게 되면 이때는 이 advise는 inform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토익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그리고 이제 토익의 기출들을 좀 많이 다루다 보면 간간히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advise가 이렇게 앞쪽에 이제 주어가 you니까 이제 명령문이니까 생략됐겠죠. 자, advise가 조언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요. 어떻게 쓰여요? 바로 대절이 옵니다. 이렇게. 알겠죠? 네.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조언하다. 혹은 somebody 투부정사가 오죠. 이런 식의 골격이면 조언하다. 자, 이런 식의 구조면 요거는 지금 통지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be advised that, be informed that 한 덩어리로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that 이하를 알아두십시오. 정확한 해석이 안 되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표현은 꼭 잘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이 제대로 돼야 깔끔하게 우리가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뒤쪽 내용을 좀 보시면 이 6페이지래요. 새롭게 알게 된 건 뭐죠? 일부의 페이지가 없어졌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6페이지라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됐습니다. 자, 그것이 유일한 부분이었다. 어떤 부분이죠? 없어진 신문의 유일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be advised that은 뭐뭐를 알아두다, be informed that과 함께 여러분들이 자, 덩어리로 외워두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 추론의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자, 뒤쪽 문장의 내용을 또 봐야죠, 이거는. 자, 뒤쪽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없어진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complete sports section은 선택지 보니까 다 접근에 대한 얘기예요.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자, 그 다음에 웹사이트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앞쪽의 내용과 자, 그 다음에 뒤쪽의 내용은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앞쪽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그 사과를 이렇게 하고 6페이지만 없어졌어요 라고 한 다음에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온라인에서는 그런데 이 내용에 다 접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급하신 분들은 먼저 보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뒷문장과 연결된 내용이거나 혹은 앞문장과 연결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앞뒤 요 앞쪽에 A와 뒤쪽에 B는 연관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이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는 주관식으로 우리가 좀 골라내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를 먼저 읽어보시는데요. subscriptions라고 하는 얘기는 정기 구독이잖아요. 정기 구독이 갱신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정기 구독의 갱신이 지금 앞쪽에 지금 내용과 뒤쪽 내용 전혀 상관이 없죠, 지금. 그래서 이 녀석은 여러분들 오답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B번으로 가보겠습니다. Some articles in the metro section. 그러니까 스포츠 섹션 말고 메트로 섹션의 일부의 articles는 일부의 기사들도 자, either가 이렇게 부정문의 문장 끝에 나오면 부사로 뭐라고요? 또한 역시 이거 알아야 써먹는 거예요. 또한 역시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지문의 내용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쪽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자, 앞쪽의 내용을 보면 스포츠 섹션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써 있어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메트로 섹션 자체도 또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B번의 선택지는 지문의 내용과
이거는 지금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세 번째, nothing else was affected by the mistakes. 자, 그 밖에 다른 영역들은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이 실수에 의해서. 자, 앞쪽의 내용과 이거는 연결성이 있는 거네요. 오로지 스포츠 섹션에만 유일하게 문제가 있었다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다른 섹션에 문제가 있었다는 답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섹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결말 짓고 온라인 버전에서는 볼 수 있어요로 넘어가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C번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D번으로 가시면 Please contact us. 우리와 연락 접촉을 좀 해주세요. 만약에 당신이 뭐 하고 싶다면, 자, 이 기사들에 대해서 커멘트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다 동사고, 자, 그러면 뜻이 같으니까 수태 시제로 가야 되잖아요. 숫자부터 따져보시면 어때요? 자, 스포츠 섹션이 단수기 때문에 복수 동사를 찾아서 지우려고 했더니 없어요. 태로 갔더니 어떻습니까? 다 수동태예요. 자, 그럼 시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시제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한 스포츠 섹션이 현재 접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A번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는 안 되겠죠. 혹은 완료도 그래요. 그죠? 네. 왜냐하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어져 왔습니다니까. 그러면 지금 A번도 되고 C번도 제가 보기엔 괜찮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의 지문, 마지막의 문장은 목적,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이 지금 문장을 왜 쓴 거죠? 내일 아침에 신문이 가니까 원하는 사람은 여기서 지금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스포츠 섹션은 현재 접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진술보다는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접근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의 전체 지문 안에서의 목적과 역할을 고려해 봤을 때는 단순하게 온라인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진술하는 것보다 온라인 접근은 가능할 수 있으니 거기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로 정답을 골라내시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는 정답을 C번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나요? 네, 그러리라고 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1, 2, 3, 4강, 자, 모두 146번까지 자,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6 문항에 대한 해설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자, 여기가 뭐 끝은 아니죠. 뒤쪽에 이제 그 Part 7의 강의가 이제 이어지니까 그 강의까지 여러분들 잘 들으시도록 하시고, 자, 저는 다음 달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자, 문제 준비를 좀 더 재밌고 꼼꼼하게 또 해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또 즐겁게 이렇게 강의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2월 달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자, 이번 달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